반갑습니다. 지금 고등부 부장으로 있는 안예찬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학부모 교사 세미나에서 또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 사실 이 데이터로 읽는 신보산 주일학교 오늘과 내일은 우리 교육사역원에서 워크숍 할 때 제가 준비하고 또 우리 같이 논의했던 사항인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같이 뜻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도 한번 발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잘 요약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의 모든 뜻들을 좀 담아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비움, 체험, 설문조사 기획 의도, 그리고 의미를 좀 제가 짚어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액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비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뭐랄까 마음이 되게 이제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뭔가 이 설문조사를 발표한다는 것은 기존에 어떤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담기는 거고, 그것들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짐짓 놀랐고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사역원 우리 식구들이 제 또 마음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서 이 데이터의 결과는 누구를 탓하기 결과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수고를 과소평가하기 이런 일도 아닙니다. 이게 보면 어떤 우리 공동체에서 약점도 보이고 강점도 보이고 이러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 써주시고 역시 우린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증폭하거나 논의를 위한 논의거나 불필요한 일거리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다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까 이런 고민의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한번 말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객관적으로 근거 기반으로 좀 말해보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제가 객관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최대한 또 걸러서 들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이 참여하기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교사, 그리고 우리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다 포함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교육사역원에 보고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요거 빨간 글씨는 한번 같이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데이터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이렇게 하면 제가 말하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저분들이 참 어려우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의 필요를 정책의 속도를 한번 올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교육사역원 나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진정한 문제를 한번 발견해보자. 그리고 해결해야 할 도전 문제도 한번 정의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당회나 우리 교육사원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걸 시도해보고 실패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된 부분이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사역원 나름대로 고민은 이 주일학교에 이런 구성원들의 필요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그 나름대로 고민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우리 교육사회원 내에서도 지금 이제 단순한 조율이나 집행기관을 떠나서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책도 마련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들도 제공해드리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또 보다 좋은 그런 주일학교에 그런 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을 한번 분포를 분석해 보면 총 144명이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가 좀 골고루 이렇게 참여가 됐고요. 부장, 부감님, 교육자까지 포함해서 144명 참여했습니다. 학부모가 부서별로 보면 뭐 골고루 이렇게 참여했고요. 교사들도 좀 골고루 이제 참여한 부분인데, 학생은 고등부하고 중등부만 했습니다. 사실 요 설문은 제가 청소년부에 있다 보니까 청소년부의 이 사정을 제가 조금 더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성전부의 사정들을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은 설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설문조사 기획 방향입니다. 역할별 교차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역할별로 다른 질문들을 냈지만, 사실은 그 질문들 사이에서 의미를 따서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야기했었고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행동이나 빈도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치를 했고, 모든 역할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여러 개를 넣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는 이런 정책들을 우선순위로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고 노력했고요. 마지막에 사람이냐 구조냐, 이게 진짜 우리의 의지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식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의미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침에 있어서 가혹한 출발선에 있다.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 데이터를 보니까 교회 선생님 빨간 건데 다른 이제 부모나 목사님 친구, 엄청난 강적들이죠. 거기를 뚫고 교사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이 출발선이 진짜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 나를 잘하는 교사, 노란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 뼈 아픈 결과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몇 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 주일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 나를 잘하는 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진짜 뼈 아픈 결과였는데요. 교사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지만 학생들에게 교사는 신앙적인 멘토나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학생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학생들의 삶에 깊이 침투하고 있나, 이런 이제 반성을 이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의 영향력은 부모의 13분의 1, 교육자의 9분의 1, 친구의 8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참 어째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사에 대해서 한번, 교사는 이 고립무원 상태다, 이런 이거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좀 동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 번아웃 및 장기 사역 여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사들한테 직접 질문한 겁니다. 장기 사역을 어렵게 하는 원인도 교사들한테 직접 질문했습니다. 여기는 부장님들은 다 뺐습니다. 어느 부서가 가장 위기 상황일까요? 어느 부서 나열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청소년 부서.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 어와나 완전 좀 힘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인데 좀 사명감으로 버티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장기 사역을 어렵게 하는 원인의 압도적인 1위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 직장 및 가정 생활하고 병행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게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코멘트를 보면 이런 것들은 표면적이지만 교회의 어떤 지원과 체계적인 그런 응원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교사들이 많으셨어요.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리 시스템적인 문제도 한번 질문해 봤어요. 교사 신규 교육, 교사 교육의 문제점, 교사 조직에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 간의 조직 응집력은 어떠냐 하는 것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 신규 교육은 보통 매우 미흡, 거의 뭐 좀 상황이 안 좋았고요. 교사 교육의 문제점은 장기적 시스템적 양성 프로그램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체계나 이런 교사 지원자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질문에 답을 주셨고요. 교사 조직 응집력은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간의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 교사 교육 및 훈련 체계는 사실 전멸에 가깝다, 이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맡기고 본다는 식의 투입, 이건 나쁜 말인데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 중에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적 양성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부서 내 교사 간의 유대감은 보통 수준이긴 한데 공식적인 모임이나 이를 더 강화할 어떤 교회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육사역원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풀타임 교육자 부재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사역원의 현장의 어려움을 좀 청취해서 해결해 달라, 이게 1번이었고요. 부서 간의 협력 및 소통을 잘 조율해 달라, 이게 2번.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의 전문성을 좀 확보해라, 이게 3번이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풀타임 교육자 부재의 문제도 이제 답을 하셨는데, 조금 한 반수는 조금 문제가 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해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 교육사역원에 바라는 것은 교사들이 단순한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다. 체계적인 지원, 풀타임 교육자, 사역자 세워달라, 명확한 교육 로드맵을 세워달라, 이런 이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풀타임 교육자에 관해서는 한 52%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청소년 부서는 80%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나비 효과가 돼서 이상한 대로 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자님들이 지금 파트타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도에 지나치도록 섬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가 교체된다거나 그다음 이런 학생들의 신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특별히 부장 부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교린모은 사태 4번째인데요. 가장 시급하게 변해야 할 것, 발전 저해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사 리더십이라면 부장 부감님들 이야기하고 교육자들 포함입니다. 이 보시면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실 텐데요. 교사나 이 리더십들은 보시면 전통적인 헌신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인 우리 의지가 약하고 더 우리 의지를 다잡아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가시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콘텐츠 같은 거, 그리고 교육 환경도 우리 지금 우리 바뀌어가면 좋겠다, 이런 게 오히려 우선순위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다르다. 물론 우리 학부모님도 이런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사에게는 시스템적인 지원을, 학부모에게는 가시적인 변화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는 이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 모임이
좀 활성화돼서 이 의견의 간격을 조금 더 좁히고 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이 일들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교사는 위로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옆으로는 학부모님과 소통이 끊겼고, 안으로는 훈련 체계 없이 맨몸으로 투입되고, 바깥으로는 리더십에게 구조적인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시각차가 존재하고, 이것이 더 교사를 더 고립무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뼈아픈 일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아까 보시다시피 압도적입니다. 교사의 13배 정도거든요. 부모는 근데 교회로부터 효능감이 있는 이런 지원을 과연 받고 있는가?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부모는 이제 43%라고 대답을 했는데, 학부모한테 물었습니다. 담당 교사 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모두 이름과 얼굴 모두 잘한다, 56%.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관계의 중요성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사 직접 대화 경험이 1년에 1, 2회 이하다, 54%. 담당 교사 자녀 신앙 상태 피드백 경험이 드물다, 거의 없다, 42%. 주일학교 설교 인지 정도가,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아이들한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이 피드백이 되고 있냐? 근데 가끔 안다, 거의 모른다, 전혀 모른다, 73%. 설교 내용 공유 방식 게시만 된다, 공유 안 된다, 61%.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58%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은 뭔가 하시고 계신 거는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뭔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주일학교에 개입하시고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용기 있게 앞서 한 발 내딛는 거는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리더십은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에 학부모의 요구는 매우 구체적이고 효능감 중심이다, 이런 좀 데이터들이 좀 있었고요. 우선적 강화 영역이 무엇이냐, 이때까지 질문한 것 중에 탑 5를 골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파란색은 보시면 교사 부장 부감 쪽이 위쪽이죠. 근데 빨간색은 이 학부모가 위쪽이잖아요. 보시면 교사 부장 부감님은 교사 훈련, 학부모 참여,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학부모님들은 환경과 아이들의 또래 공동체,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전체 그룹 대상 요구사항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1번이 교육 환경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 환경 우리 한번 개선해 보자, 이런 생각이. 두 번째가 또래 공동체입니다. 47%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토요 사역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갈등도 물론 있으셨지만 토요 사역이 주일학교에서 또 주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 사역을 하되 체감 있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건 아까 이제 보여드린 자료라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교사는 그리고 리더십은 전통적인 헌신 중심의,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사들은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이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더 좀 왜 안 해주시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신 거.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떤 면에서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런 가시적 변화 실제로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 및 직접 참여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1차 주체가 자신이라는 인식 98%. 예, 1차 주체는 교육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바로 나다라고 인식하신 게 98%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 교회의 친구 인지 정도 80%, 자녀가 교회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직접 형성한 어떤 지원이 있냐 57%, 자녀 부서의 교사로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냐 49%.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찰자적인 입장을 여전히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교사가 있지만 담임 교사한테 직접 나가서 뭔가를 부탁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하고 실천의 간극이 우리 학부모님한테는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교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면서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번아웃을 또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학부모는 효능감 있는 주일학교 교육을 원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쩌면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필요성은 매우 느끼지만 관찰자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제 들어서면 이 주도권을 조금씩 잃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들이 보이고 있고요. 청소년 부서 사역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을 사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교사 헌신이라는 무거운 방식보다는 부모가 이미 알고 있는 자녀의 친구 관계를 기반으로 한 소그룹 모임이나 가벼운 소통 가이드부터 제공하는 게 어쩌면 현명한 방법은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됐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의 만족도는 교육자와 또래 친구의 흡인력에서 나온다. 우리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보니까 목사님 친구 굉장히 많죠. 2개 합하면 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거 보면 재미있는 예배, 좋은 친구,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교회에서 교육자와 친구에게 가장 큰 영향 받고 있고 그래서 교육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예배의 질과 즐거움을 결정하는 설계자로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이 중학생은 고등학생들보다 더 친구에 예민하다. 이런 결과도 조금 부수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액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한 6가지 꼭지가 우리 앞으로 계속 논의되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중동부 애들이랑 테니스반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하고 운전해가지고 테니스 치러 가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어른들을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애들이 저 아래쪽에서 모 부서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 금방산 TV를 깨먹기도 했고 에어컨 날개를 날려버리기도 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애들이 야단을 맞았거든요. 뭐 야단을 맞아야죠. 그런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고 그냥 저는 운전하면서 자꾸 들어봤는데, 야, 어른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축구도 못하게 해. 그리고 이 핸드폰도 못하게 해. 초록마당에 가면 차는 가득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다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럼 어디서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동영상은 우리 학부모이시자 우리 교사이신 분이 한 분 올리신 건데요. 한번 보시죠. 어느 교회에 이런 데가 있답니다. 저런 운동장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해보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학부모들과 이 교사들이 이걸 보고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래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우리 공동체의 우리 장소가 이 아이들에게 나의 주 생활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나, 저는 그거를 한번 반성해 보게 되더라고요. 평일에도 오고 싶고 친구도 데리고 오고 싶고 이런 데가 정말 우리 교회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더 잘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사역원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이런 eltin.com이라고 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자료는 제가 그냥 원하시면 띄워 드릴게요. 나중에 요거 어떤 시스템인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학생 입장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이름 넣었습니다. 그냥. 네, 학습에 들어가게 되면 주간 학습 시간 총계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참여 소그룹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현재 숙제가 어느 정도 내고 미제출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통계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와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와나 시스템을 그대로 제가 도용을 했고요. 네, 우리 정호연 목사님 얼굴이 나오네요. 사진을 도용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학생방 나올 수 있고요. 교사방 따로 있고 학부모방 따로 있습니다. 카톡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서 카톡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 주차별 학습을 저희들이 이렇게 다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어와나 같으면 16주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 숙제들이 매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여기다 올리고 같이 한번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뭘 시험을 치자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학습과 신앙 성장을 돕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 플레이도 해서 혹시나 이 동영상 강의도 하실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어와나에서 청소년 어와나에서 처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매 권마다 첫 번째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보는 동영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웹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우리 담당 목사님 그리고 부장 부감님들의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현 접속자 수, 뭐 총학생 수, 교사 수, 뭐 다양한 이 통계 자료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대시보드로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각 부서의 생일자가 이번 달에 누군지, 한 달 동안에 많이 결석한 사람은 누군지 이렇게 탑으로 올라와서 바로바로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요. 출석 헌금 체크율 매주 이렇게 자동으로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 한 첫 번째 동기는 왜 다른 데는 4, 50만 원 주고 우리가 과외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는 왜 그런 게 없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 성경 기본 실력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66권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정독하고 관찰, 해석, 적용하는 훈련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문해력이 요즘 문제가 되는 시대에 특히 AI에게 굉장히 간단한 질문만 해도 굉장히 풍성한 대답을 그냥 아주 수고 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성경을 보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장마다 성경 전장에 대해서 20문제씩 장마다 이렇게 내서 여기 문제를 올려놓으면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스스로의 페이스대로
공부를 해가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그걸 우리 담임 교사들한테 또 우리 교육자한테 전달하면 피드백도 받고 그걸 한 단원이 끝나면 우리 그 교육자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도구를 탑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큐티, 우리 청소년 큐티가 또 따로 있거든요. 아이들 큐티도 있으니까 그 큐티 1번 넣고 그다음 방금처럼 성경 각 장마다 20문제 정도 이렇게 넣어서 깊이 있는 성경 연구도 하게 하고 또 어와나가 있으니 어와나 핸드북을 거기다가 올려서 매일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만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을 일상생활까지 연장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비전이긴 한데요. 다국어 서비스로 해서 뭐 프랑스말, 뭐 영어, 아랍어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주일날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 평일에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앙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주고 그다음 학부모도 이 양육 가이드 아까 필요하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에 도와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 영향력이 학부모들한테 아주 있는데 학부모들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가 없으면 참 어려우니 그런 걸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자나 교사들은 우리 데이터들이 파편화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디지털화되지 못한 것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한번 보이게 해드리고 행정을 좀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좀 의미 있는 일에 사역을 좀 더 투입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그냥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매년 아프리카를 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 간다고 제가 오랫동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아프리카를 딱 도착을 했는데 첫날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출발부터 좀 상태가 안 좋으시긴 했는데 뭐 좀 더 견디시겠지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아프리카 이제 갔는데 첫날에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학생들도 데리고 갔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뭐 어떻게 취소도 못 하고 해서 장례를 한 10일 정도 있다가 장례를 치렀거든요. 우리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똑같은 장소를 또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종양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제가 또 그것도 못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한국에 있는 그 꼭 있어야 할 그 시절에 이렇게 자꾸 보내시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저한테 마음속에 뜨는 거는 아프리카에서 네가 선교한다고 철삭되고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네가 알지도 못하고 아주 시골에 있는 이 이름 없는 이 여인들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아느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마음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네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지. 근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없는 이 사람들도 정말 소중한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딱 주시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는 거들먹거릴 일도 아니고 진짜 이 생명의 그 무게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헌신이나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한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아이가 한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축구가 평생의 꿈인데 학교 축구부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대요. 근데 이틀 후가 시험인데 수학, 과학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래서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저 부르시는 거 맞죠? 그래서 그날 갔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일화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헌신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암 선고 받으시고도 교사직 내려놓지 않으시고
계속 버티고 계신 분들, 10년 동안을 하루같이 버티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아이들과의 세대차가 굉장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감과 그 괴리감을 다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버티고 계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느껴요. 우리 한계 많은 우리 교사의 위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걸음을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사를 해보면 한 40%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의 주문대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여기서 내 친구들이 다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 마음이 편한 장소라고 생각 안 해요. 60%는 그런데 40%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중에 10%는 교회 출석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조금 더 인식하면 우리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 이제 이렇게 자녀들 교육하시기 참 힘드시죠. 특별히 이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우리 신앙 공동체, 친구들 공동체 여기 있는 곳에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보내주시면 우리 교사들이 지금 나름대로 한계는 많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딜게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랑 소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와 주시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그런 신앙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에는 이런 제목으로 누군가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앙 공동체 스크럼 함께 만든 다음 세대 전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해봤는데 이런 건 실패했고 이런 건 성공했으니 우리에 맞는 전략은 이런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누군가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일생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제 섬길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한번 섬겨보고 후회 없이 섬겨보고 또 하나님 내려오라 하시면 또 내려가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들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이런 모임들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